네, 송드로나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요. 이번에도 노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주로 사진, 스틸 사진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동영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FPS와 노출입니다.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FPS의 설정이죠. 네, FPS의 설정. 자, 동영상의 FPS라는 것은 frame per second이죠. 초당 몇 프레임으로 찍을 것인가. 그러니까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틸 사진이 여러 장 겹쳐진 것이죠. 그리고 눈의 잔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1초당 프레임 수가 24장, 24장으로 할 것인가, 또는 1초당 프레임 수를 120장으로 할 것인가, 프레임을 120개. 그러니까 1초당 120장의 사진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걸 원하는지, 1초당 24장의 사진만 바뀌는 걸 원하는지, 이걸 세팅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프레임으로 하였을 경우 셔터 속도는 25분의 1초, 120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120분의 1초. 이게 최대 저속 셔터 속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눌러야 위에 있는 카메라 세팅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세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와 매뉴얼 모드가 이렇게 있죠. 매뉴얼 모드. 자, ISO 감도를 높여주게 되면 뒷 배경이 검었던 게 다시 보이고 있죠. ISO 감도를 좀 더 높여주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주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깜깜했던 화면이 다시 또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 좀 더 나아지긴 하는데요. 자, 이제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로 이 버튼을 눌러서 스틸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모드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동영상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리개 조절이 필요한 것이죠. ISO 800의 셔터 속도는 240분의 1의 빛의 양으로 조절했습니다. 자, 동영상 아이콘을 누르면 동영상을 어떠한 걸 선택할지가 나오는 것이죠. 밑에 있는 것들은 비디오 포맷, 그러니까 MP4로 저장을 할 것인지 MOV 파일로 저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죠. NTSC와 PAL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죠. 화이트 밸런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룹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 프레임 수를 자, 비디오 사이즈죠. 그래서 프레임 수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들어왔습니다. 자, 동영상이 자, 1080p를 선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1080p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프레임 수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자, 24프레임으로 했을 때, 또 120프레임으로 했을 때 뒷 배경이 좀 달라지죠. 60프레임으로 했을 때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0프레임으로 했을 때는 슬로우라고 돼 있죠. 매우 초고속 촬영을 계속 해나갑니다. 120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지금 60프레임을 선택했는데 다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빠져나와서 조리개 값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더 많은 빛의 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 60프레임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64분의 1초까지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60프레임이 아니고 120프레임으로 바꿨습니다. 좀 달라지죠, 뒤에가. 자, 120프레임 바꾼 뒤에 다시 또 이 설정 버튼으로, 잠깐만요, 120프레임으로 좀 바꾸니까 좌우 대칭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 대신 좀 무언가 희뿌옇게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120프레임에 그리고 그 성격이기도 하지만, 이때 지금 촬영했을 때 매우 어두웠습니다. 해가 다 졌을 때 촬영한 거였어요. 그래서 희뿌옇게 나오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예. 자, 지금 120프레임으로 선택했죠. 자, 최저값 120분의 1초, 셔터 스피드 120분의 1초, 아래로는 내려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밝게는 안 나오고 더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이 카메라의 한계이기도 하고, 날씨가 아니죠. 이때 해가 이미 진 상태에서 촬영해서 이 이상으로 우리가 환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이상으로, 그렇죠, 환하게 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좀 더 어두워지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비디오로 가겠습니다. 자, 이 120프레임에서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봐야죠. 이렇게 24프레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24프레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참고로 120프레임 정도를 쓴다면 매우 정밀한 사진을, 동영상을 우리가 촬영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아주 느린 저속으로 운항하면서 촬영해야 되겠죠. 그런데 24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볼 때처럼 좀 부드러운 화면일 경우에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24프레임으로 바꿨죠. 히스토그램이 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는 나쁜 건 아니죠. 자, ISO 800, 자, 120분의 1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설정 값으로 들어갔습니다. 120분의 1인데 최대로 낮춰 보겠습니다. 최대로 낮추면 아까 우리 24프레임이었죠? 24프레임. 그러니까 최저 속도 25분의 1초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빛의 양을 그 이상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60분의 1초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좀 나아졌습니다. 자, 아까 120프레임으로 한 것보다는 이렇게 24프레임으로 하는 게 우리 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고 있죠. 자, 120분의 1, 빛의 양이 조금 더 적어졌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바꾸어 가면서 동영상에서도 역시 빛의 양을 조절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동영상에서 알아보았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24프레임일 경우 25분의 1초 셔터 스피드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더 이상 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120프레임으로 할 경우에 120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가서 더 이상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프레임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어두운 날씨가 아니고 상당히 좀 밝은 날씨에 해야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 촬영한 그 화면을 보게 되면 이 빛의 생동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물결이 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셔터 스피드가 매우 빠른 셔터 스피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매우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했으면 여기가 이렇게 뭔가 물결이 치는 듯한 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밝은 날씨예요. 매우 밝은 날씨야. 해가 많이 이렇게 떠 있고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과다 노출이 되어서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동감이 있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ND 필터를 사용해서, 우리 필터에 대한 사항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필터를 앞에 달고 장착하고, 그 다음에 빛의 양을 많이 줄인 다음에 노출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물결이 치는 듯한 동감을 있는 사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인 사진 촬영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더 이상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ND 필터를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동영상 촬영 중에도 우리가 스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 중에라도 스틸 사진을 원할 경우에는 이에 대비해서 ND 필터를 장착하고 노출의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놓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 노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이후에, 바로 다음 시간이 아니고 이후에 다시 화이트 밸런스를 포함해서 노출 부분을 다시 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